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 발췌본인데요. 특히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가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 또 목표는 뭔지,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나 넘어야 할 과제는 또 뭐가 있을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 좀 해소하고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문서를 딱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정부 주도 성장 그리고 경제 순환론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결국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런 관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에 바로 착수하고 또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네요. 와, 210조 원이요? 네. 특히 그 지역화폐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걸 기존 6%에서 10%까지 올리는 거 이런 내수 진작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료를 보면요. 이게 저성장 국면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재정 확장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 네,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1%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걸 3%까지 끌어올리고 또 AI 3대 강국, G5 진입, 이런 이른바 335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335 전략.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문서가 복지 확대조차도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내수 진작의 수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좀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이전 정부 접근법과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계획,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K컬처, 방산 같은 분야들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딱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 전략산업. 네,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충청, 영남, 호남을 쫙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든가 또 대구, 울산 중심의 미래차 클러스터 같은 그런 구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삼각벨트 미래차 클러스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리고 또 서해안과 동해안을 U자형으로 잇는 해상풍력 송전망, 이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부르던데 이런 재생에너지 인프라 계획도 담겨 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네. 이름도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또 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 이런 의도도 읽힙니다. 균형 발전도 중요하죠.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를 풀어서 속도를 내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서를 보면요. 또 동시에 노동 존중 가치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합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하려는 법안. 네네. 이거 추진이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던가 주 4.5일제 로드맵 제시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친노동적인 정책들도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이 자료 안에서 혹시 방금 말씀하신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랑 또 이런 노동권 강화 정책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나 균형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좀 엿보이나요? 그게 아주 주요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 문서 자체에서는요. 그 긴장 관계를 명시적으로 아주 깊게 다루기보다는 양쪽 정책 방향을 다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냥 둘 다 제시한다. 네. 그러니까 산업 지원과 노동권 강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이게 새 정부의 어떤 국내적인 큰 과제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국내 과제. 네, 이런 국내적 과제에 더해서 또 대외적인 변수도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대외 변수 중에 가장 시급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발등에 불이죠.
네, 미국이 부과했던 25% 상호 관세라던가 자동차, 철강 관세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나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같은 이런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요구사항이 많네요. 네, 게다가 취임과 동시에 협상 시한이 임박했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 어떤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고 또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 네, 5년간 1,200조 원 투입,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그래서 문서에도 보면 재정 투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조치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 개혁 필요성 지적도 있군요. 네. 그리고 기업들 반응도 좀 나눠지는데요. 기술 탈취 방지 제도 강화나 상법 개정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동시에 아까 말한 전략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이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군요. 해외 언론 시각을 정리한 부분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타임지나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이랑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걸로 보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관세 같은 대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대외적인 도전. 결국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결국 성장, 분배,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문제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미중 갈등 심화 같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이게 핵심 과제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통해서요. 그 핵심 기조와 목표, 그리고 당면 과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보주도 성장, 전략 산업 육성, 또 친노동 기조라는 큰 틀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또 재정 문제라던가 통상마찰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놓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정책 방향들을 토대로 해서요. 한국 경제가 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논의가 그런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